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조국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요. 상당히 조국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조국당이 후보를 안 냈죠. 이거는 정당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정치 결사체입니다. 즉 정권 획득이 목적, 이게 정당의 존립 이유죠. 근데 대통령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이게 정당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당에서 이제 단일화, 우리가 후보를 안 내니까 뭔가 우리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래니까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조국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요구겠죠. 제가 조국이라도 후보 안 내고 돕는데 사면이라도 약속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사면을 이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또 기사도 있고 확인돼 보니까 조국당에 아는 분들도 그거는 이게 무조건 관찰해야 된대. 실제 서왕진 조국당의 의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의원, 듣보잡 의원인데 서왕진 조국당의 의원이 KBC입니다. KBS가 아니고 KBC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가지고요. 조국 사면이 꼭 필요하다. 조국당 의원들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게 조국 구속에서부터 윤석열의 내란이 시작됐다. 이래 보는 거야. 자기들에게 조국을 예수님으로 봐. 아무 잘못 없는 게 예수님 같은 조국이가 윤석열 검찰한테 탄압을 받았다. 억울하게 희생자다. 근데 그때부터가 내란의 시작이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종식해 가려면 조국의 사면부터 딱 돼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회계망치간, 야, 아전인수나 경강부에도 유분수지, 이런 회계망치간 논리는 처음 보는데, 하여튼 조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하죠. 이재명 대표 우리가 밀어줄 테니 대통령 되면 조국이 바로 사면해줘. 약속해줘. 이렇게 계속 단일화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떠냐? 바로 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친명계 초선 의원이 뉴델리 기자하고 통화도 했고요. 근데 저도 그 분위기를 좀 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면 약속은 어렵다. 이런 데 분위기라는 거야. 왜? 아니, 우리도 선거 이기게 되는데 조국이 사면 약속하면 이게 중도층이 다 탈날 텐데, 조국이 하면 이게 중도층이 다 탈날 텐데, 그럼 이게 우리 선거 망치라고? 따라서 제가 민주당이라도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약속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안 해준다고 보는 게 맞지.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랠 수는 있겠지. 야, 그냥 구두로 좀 기다려봐라. 우리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해주는데 미리부터 사면을 국민 앞에 공포해버리면 우리 선거 망친다. 그냥 내를 믿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조금 더 사면 안 해주겠냐? 내를 믿고 좀 기다려. 힘합치자. 이렇게 말로 할 수는 증거를 안 남기고. 그러면 정치판에 그런 약속이 영원할까요? 아, 옛날에 보면 3당 합당할 때 내각제 한다고 해놓고도 그 휴지 조각처럼 버리던데, 종이로 약속한 것도 휴지 조각처럼 버리던데, 그냥 구두로 조국이 달래려고, 야, 선거 끝나고 보자. 사면시켜 줄게. 말로 너 우리 믿고 기다려. 이래가지고 조국당이 과연 응할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왜? 그런 구두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냐고. 물론 조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긴 하죠. 조국 입장에서는 대안은 없어. 지가 이재명이 안 밀면 어떡할 건데. 자기는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게 지원의 강도가 다를 수 있지.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사면을 이야기해주고 약속해주면 죽기 살기로 이재명 당선을 왜 돕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조국 사면에 대해서 완전히 미적지근하게 반응이 이렇다. 그러면 조국이도, 나도 죽기 살기로 도와줄 이유는 없잖아.
자기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저렇게 노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대안은 없으니까 그냥 이재명 단일 후보를 밀더라도 이게 선거란 게 죽기 살기로 도와주고 자기 선거처럼 뛰는 이거 하고요. 그냥 단일하는 거 이게 틀립니다. 옛날에 봤잖아. 우리 문재인이하고 안철수가 단일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문재인이하고 안철수가 옛날에 그 단일화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2012년인가? 근데 어때요? 안철수가 단일화는 양보해버렸는데 그냥 외국 가버렸잖아. 단일화는 해도 외국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이겼잖아. 문재인 졌잖아. 근데 그때 안철수가 진짜 외국 안 가고 자기 선거처럼 죽게 살기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게 살기로 뛰었다. 그러면 또 문재인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큰 차이는 안 났어요. 우리나라 선거는 좌파, 우파 간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 양친형 대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조국이가 저는 죽기 살기로 자기 선거처럼 이재명이를 도와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왜? 조국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빨리 나오는 건데 사면 받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대국민 약속처럼 공약처럼 딱 보장을 해주면 진짜 죽기 살기로 뛸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미적지근하고 오히려 난색을 보이고 조국 사면하면 우리가 중도층이 떠나간다. 이런 태도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한들 바로 조국 사면해 줄까요? 정권 초에 한참 이래야 되는데 민심도 중요한데 갑자기 조국 사면 딱 던지면 확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그만큼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이거든. 그러면 이재명이가 정권 초에 그런 부담을 갖고 조국을 사면한다?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어차피 2년 다 살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선거연합이 형식적으로는 단일화처럼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국 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선거처럼 발벗고 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처럼 조국 이재명 단일화는 일방적으로 조국이 구속돼야 못 노니까 어쩔 수 없이 단일화된 것에도 완전한 하나가 되는 화학적 결합 이런 데 단일화는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약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왜? 항상 적들이 좌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는 단일 후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국당은 선거에 크게 열의를 안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선거처럼 안 치르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특히 또 우리 담양 전라도의 담양 보면 조국당이 이겨버렸잖아요. 조국당이. 호남에서는 저는 투표율이 이재명에 대해서 옛날 노무현이나 문재인, 김대중 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좀 투표율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의외로 한덕수나 이쪽이 김문수가 나오도 또 처가가 또 호남이야. 한덕수는 고향이 호남이고. 그러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옛날 같지 않겠다. 특히 이재명의 한을 품고 있는 이낙연이나 이쪽도 호남에서 좀 뺏어가면요. 호남 독식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국 당의 미적지근한 선거 지원. 그 다음에 이낙연의 강한 이재명 반감, 호남 정서. 호남 사람 다 죽여놨다 이거지. 이재명이가 호남 사람 다 죽였다고 수도권에. 임종석이, 박용지 전부 호남이거든. 호남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 이런 게 여론으로 몰고 하면요. 저는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호남에서 악전, 고토할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제가 기사와 그 다음에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국 당은 강하게 공식적인 사면, 조건으로 단일화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은 그러면 중도층이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둘 사이에 어떤 또 뒷거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감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